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내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돈과 성공이 따르지 않는 걸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찾아다니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도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 성공, 그리고 행복.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운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운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가차없이 앗아가기도 하는 통로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절대 뜬구름 잡는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다진 한 위대한 경영인이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며 온몸으로 체득한 인생의 절대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운이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운이 모여들고 나쁜 사람 곁에는 나쁜 운이 꼬이게 마련이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당신의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모조리 흡수해 인생을 좀먹게 만드는 최악의 인간관계 유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운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을 마치 전염병처럼 철저하게 피하는지, 그 구체적인 5가지 유형을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무심코 맺어왔던 당신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돌아보고 막혀있던 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때로는 인생을 바꿀 만한 귀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 우리의 가능성을 짓누르며 심지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실패의 늪으로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인연을 맺는 것만큼이나 나쁜 인연을 끊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부정적인 관계에 낭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자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초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가 자랄 공간과 영양분을 모두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정원을 망치는 잡초와 같은 존재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고 하소연하는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입니다.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다. 상사가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돈 때문에 미치겠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줍니다. 함께 공감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만남이 반복될수록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들어주며 감정을 소모해줄 쓰레기통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알려줘도 그들은 그건 안 될 거야. 네가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와 같은 말로 당신의 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는 다시 끝없는 자기 연민과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온몸의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듯한 탈진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즐거워야 할 만남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그 사람의 전화나 메시지가 오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흡수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미래를 위한 계획, 자기 개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시간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동정심을 이용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뿐 당신의 인생에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마저 부정적인 생각과 무기력감에 전염될 뿐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유형은 당신의 꿈과 도전을 비웃고 깎아내리는 부정의 예언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디선가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그거 해서 돈이 돼? 요즘 그런 거 하는 사람 너무 많아서 성공하기 힘들어.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그들은 마치 당신의 미래를 다 안다는 듯이 온갖 부정적인 예측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의지를 꺾어 놓습니다.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뜨겁게 타오르던 열정은 서서히 식어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종종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포장하지만 그 말의 본질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자신들의 안락한 현재를 떠나버릴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에 묶어두기 위해 안전이라는 이름의 세장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도전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줄 것입니다. 설령 실패의 가능성이 보이더라도 당신의 용기 자체를 응원하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멀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근거 없는 비관론 때문에 당신의 위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독수리가 되고 싶다면 독수리 떼와 함께 날아야 합니다. 닭장에 갇혀서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험담과 불평을 늘어놓는 뒷담화 전문가입니다.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 대화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험담으로 채워지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김 대리, 그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 박 과장 이번에 또 사고 쳤다며? 걔는 옷 입는 센스가 왜 그 모양이래? 이런 대화는 순간적으로는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공유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똑같이 당신의 험담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들에게 험담은 일종의 습관이자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비뚤어진 방식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에 물들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단점과 흠을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관계가 당신의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직접 험담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말은 날개가 달려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생산적인 대화에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나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전략이나 자기 개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의 뒷담화가 대화의 중심인 모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평판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오가는 곳에는 결코 긍정적인 운이 깃들 수 없습니다. 맑은 물에만 물고기가 살 수 있듯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에 부와 성공의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받기만 하고 베풀 줄은 모르는 이기적인 수치인 유형입니다.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 즉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들. 당신이 어려울 때는 모른 척 외면하면서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나타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자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간, 돈, 감정,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당신이 무언가를 베풀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당신은 깊은 배신감과 인간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자책감과 함께 사람을 믿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철저히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맺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을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관계는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을 깎아먹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가차없이 정리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는 날카로운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진정한 파트너이고 누가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기생충 같은 존재인지 빠르게 간파합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자원을 그에게 쏟아붓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의는 그것을 알아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유형은 바로 과거에 갇혀 변화를 거부하는 정체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지식과 성공 방식이 오늘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혹은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어리석은 짓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신의 성장 잠재력까지 함께 정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을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안락한 울타리 안에서는 현상 유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와 지위에 상관없이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도 기꺼이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으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다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편안함은 당신을 서서히 잠들게 하는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들과의 만남이 바로 당신의 운을 상승시키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철저하게 피하는 5가지 인간관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 둘째, 당신의 꿈을 비웃는 부정의 예언가. 셋째, 뒷담화와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뒷담화 전문가. 넷째, 받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수치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갇혀 성장을 멈춘 정체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동안의 정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운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의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이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당신의 인생에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기회와 좋은 인연이 찾아올 공간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운을 지키고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셜미디어 친구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중 누가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당신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누구를 태우고 누구를 내려야 할지 결정하는 선장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통해 당신의 삶을 좋은 운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당신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뼈아픈 실패를 겪으며 마침내 수십억 원의 자산을 이루기까지 제 삶 전체를 관통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마치 전염병처럼 피하는 사람들의 5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가려 사귀라는 얕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지키고 당신의 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의리 없는 사람을 가장 먼저 걸러냅니다. 작은 약속을 배신하는 자와는 절대 함께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의리라는 단어가 촌스럽다고 말합니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혹은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의리는 신뢰,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눈앞에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당신과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에 밥 한번 살게 같은 사소한 말부터 업무 마감 시간, 빌려간 돈 문제까지 약속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바로 당신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젊고 가진 것이라고는 열정과 땀밖에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도저히 기한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괜한 약속으로 신용만 잃을 것이라고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화기를 들고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제 눈은 며칠 밤낮으로 뜨거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약속이라는 두 글자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날짜의 새벽, 저는 먼지 쌓인 작업복을 입은 채 완벽하게 준비된 제품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는 아침 햇살이 공장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운은 간절한 땀과 굳건한 신뢰 위에서 자라나는 열매구나. 그 불가능한 약속을 지켜낸 대가로 그 거래처는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걱정 마십시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화려했고 그의 계획은 언제나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고 일이 잘못된 것은 항상 다른 누군가의 탓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신뢰의 균열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잃는 그 순간 사람은 물론이고 기회도 그리고 마지막 한 줄기 운까지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당신이라는 인생의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아무리 화려한 잎과 줄기를 가졌더라도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목숨처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뱉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들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피합니다. 마치 불길을 피하듯 멀리 달아납니다. 감정의 노예는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분노는 통제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과 같습니다. 수년간 쌓아 올린 관계, 신뢰, 그리고 기회까지도 단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에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사람들. 그들은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을 후회할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 공든 탑을 무너뜨립니다. 제게는 정말 유능하지만 성격이 불같았던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잦은 화는 동료들을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거래처 직원 앞에서 감정을 폭발시켜 몇 달간 공들인 프로젝트를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진짜 힘이 아니네.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지. 제가 만나본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감정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회와 행운은 바로 그런 고요한 호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모여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옆에서 안정을 느끼나요? 아니면 불안을 느끼나요? 당신의 운도 정확히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운은 불안하고 시끄러운 곳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평정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유형은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입니다. 행동이 없는 말은 그저 소음일 뿐이다. 말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과 비용이 따릅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들은 바로 이 책임과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세상을 바꿀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손가락은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 내가 꼭 해줄게. 그거 문제 없어. 그들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깜빡했네. 저는 과거에 한 사람의 화려한 말을 믿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사업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그 사람이 과거에 보여준 행동과 그로 인해 만들어낸 결과만을 믿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길, 운이 따르는 인생의 길은 결코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내는 행동의 습관. 바로 그 반복된 행동이 신뢰라는 자산을 낳고 그 신뢰가 바로 운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내뱉은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격 그 자체가 되어 세상에 당신이라는 사람을 증명합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그저 말로만 응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부자들은 불평과 원망이 습관인 사람을 멀리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운을 막는 저주와 같. 이 유형의 사람들은 항상 탓할 대상을 찾습니다. 세상 탓, 남 탓, 환경 탓. 그들은 자신의 무능과 나태함을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며 합리화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헬조선이라서 안 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원래 운이 없어서 뭘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주변 사람들의 기운과 의지까지 모두 빼앗아가는 에너지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능력은 출중했지만 늘 상황 탓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에 동정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저 역시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사람과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물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겨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불평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패배 선언일 뿐입니다. 상황을 탓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만이 막힌 길을 열어줍니다. 감사의 말은 운이 당신의 인생으로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반대로 원망의 말은 그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은 주로 문제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나요?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나요? 그 대화의 방향이 바로 당신의 운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패보다 더 비겁한 것은 변명이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실수와 실패의 연속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라는 문제와 마주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그 즉시 마치 자동 반사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동료 탓, 거래처 탓, 시장 상황 탓.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제외한 세상 모든 것에서 잘못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책임을 피해갑니다. 일이 잘못될 때마다 남 탓을 하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도 그들과는 중요한 일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를 걸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탓하며 우왕좌왕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조용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문제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사람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신뢰와 더 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운명조차도 그런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동료나 친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탓이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아니면 조용히 우리 탓 혹은 내 탓이라고 말하며 수습에 나섭니까? 오늘 저는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 불평이 습관인 사람,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들을 멀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당신에게 찾아올 행운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꽤 길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마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소중한 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이익 앞에서 당신과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 의리 없는 사람입니다.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 줌의 재로 만드는 사람,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럴듯한 말로 희망을 주지만 정작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는 사람, 말뿐인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탓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로 당신의 기운마저 빼앗아가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달아나는 사람,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빼앗아갑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을 아무런 가치 없이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에게 찾아올 좋은 운까지도
모조리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나무에 조용히 기생하며 그 뿌리를 썩게 만드는 독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에서 온몸으로 깨달았던 단 하나의 진실. 사람이 곧 운명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이 거의 끝나갑니다. 영상이 끝나면 아주 잠시만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당신의 휴대폰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며 최근 한 달 혹은 일주일 동안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5명의 사람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삶을 더 밝게 비춰주는 등대 같은 사람입니까? 당신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당신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입니까? 그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충만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까? 아니면 그들은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사람입니까?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세상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입니까? 그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나면 혹시 마음 한구석이 공허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에 휩싸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후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떠올랐다면 이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운 행동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단 하나뿐인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더 이상 독초가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결코 혼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그 여정의 끝은 찬란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끔찍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소중한 운을 빼앗는 자와는 과감히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좋은 운을 나눠주고 당신 또한 그에게 좋은 운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슬픔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고 당신이 넘어졌을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 곁에 머무르십시오.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위대한 운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